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외국인 전형 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전형 전기, 특히 이제 대학별 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은 이제 외국인 전형의 후기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합격자 발표가 아직 다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전기에 대한 모집 요강들은 발표가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전형 2024학년도 전기의 모집이 7월이기 때문에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현재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시점이 5월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분하게 하나씩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전형을 아시는 것처럼 정원 외 선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집 정원이 구체적으로 딱 정해져서 뭐 3년 특례처럼 몇 명을 뽑겠다. 그러면 그 인원만큼만 뽑는 게 아니라 78명을 뽑겠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업적 역량과 적합성이 우수하면 78명이 아니라 80명, 90명을 뽑을 수도 있고요. 또 대학에서 뽑겠다고 하는 예정한 인원이 있었지만 지원한 학생들이 충분한 학업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실제 인원보다 적게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대략적인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적합성에 따라서 선발 인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서를 쓸 때 꼭 주의할 점은 또 명심하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업적 역량과 우수성이 적합하냐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전형의 선발 인원은 올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여져요. 해마다 외국인 전형의 선발 인원들은 많이 늘었거든요. 또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 전형의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지면 정원 외 선발이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죠. 사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많은 외국인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그 학생들 중에서 아시아권 학생들이 많고 이 학생들이 학교의 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아시아권 학생들이 유학을 가지 않으면 학교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학교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결국은 역할이 크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서도 외국인 전형의 학생들을 선발 비율을 높여나가는 경우도 있고 서울의 주로 상위권 대학들도 외국인 전형의 선발 인원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의 선발 인원은 특히 올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서울 12개 대학의 유학생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서울 12개 대학에는 몇 명 정도 있나 보니까 건국대학교에 한 1,300명 있고요. 경희대학교가 참 많습니다. 3,221명 선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 207명, 성균관대학교가 2,639명, 중앙대학교가 1,944, 한국외대가 1,800명 정도 되고 한양대학교가 1,964명 정도 되고 연세대학교가 1,759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의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어딘가 봤더니 경희대학교의 선발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많이 뽑는다는 얘기죠. 그 외에도 다른 대학들도 외국인 전형의 선발 인원이 상당히 많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000명 정도씩 지금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 대학 다니시는 분들, 상위권 대학, 서울권의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은 실제 대학의 캠퍼스를 가보면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유학생들은 주로 어떤 학위 과정을 거치게 되나 또 학과 선택은 주로 어디를 하나 이걸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 지금 위에 있는 대학 전체 12개 대학을 보니까 19,822명일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학과를 선택하는 게 인문사회계열이에요. 16,067명이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은 547명 공과 계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76명이고 예체능계가 1,603명이고요. 그 다음에 의학 계열이 29명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로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 대학을 왔었을 때 적응하거나 공부를 하는데 가장 무난하고 가장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바로 뭐냐면 인문사회계열이라고 볼 수 있고 외국인 학생들이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파트가 자연공과 계열이라고 봐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의학 계열은 29명으로 인원이 적지만 인원이 적은 이유는
학생들이 적응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적게 뽑는다 이런 것보다 의대나 치대나 약대 같은 경우는 외국인 전형의 선발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명인데 요즘에는 외국인 전형으로도 의학계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의대나 치대나 약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보신 부분들은 서울 12개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느냐, 대학마다 어느 정도 비율을 뽑느냐, 요거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학과나 모집 단위에 따라서 주로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선발하는 모집 단위는 어딘가 봤더니 인문사회 계열. 그럼 학생들이 가장 적게 선발하는 전형은 어딘가 봤더니 자연과학 계열. 의학 계열은 원래 모집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 하지만 의학 계열에서도 외국인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2명, 고려대학교 2명, 서울대학교는 12명이나 돼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8명, 중앙대학교 5명 등 의학계열의 선발 인원이 있습니다. 자, 2023학년도 전기죠, 전기. 전기는 보통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 모집 요강, 전기 모집 요강을 보시는 거예요. 2023학년도 모집 요강은 아마도 대략적으로 요번 달 후반기 정도 되어지면 대학들이 발표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외국인 전형이 좀 늦어질 수 있는 이유는 외국인 전형이나 12년 특례 전형 후기에 합격자 발표가 보통 6월 정도에 있어요. 6월. 그럼 합격자 발표 되고 난 다음에 결국은 2024학년도 전기가 발표가 되어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6월 정도 되어야 모집 요강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모집 요강 확인하시고 원서 지원 대학 결정하시려고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3학년도 모집 요강 전형 일정들을 참고하시면 된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에 원서 접수를 하는 학교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외국인 전형이 7월에 원서 접수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8월 19일 정도에 작년에 원서 접수가 이루어졌고 성균관대학교는 1차와 2차로 나눠서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는데 1차는 8월 22일, 2차는 11월 7일이었고요. 서강대학교는 작년에 10월 10일,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는 9월 1일, 중앙대학교 9월 7일이고요. 이화여대 9월 2일, 경희대학교 8월 16일이었습니다. 한국외대는 8월 8일이 1차고 그 다음에 10월 11일이 2차입니다. 이거 외에도 서울권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거나 지방에 있는 모든 학교들에서 외국인 전형의 선발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 전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라고 말하면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국내 수시 전형이나 3년 특례 전형보다는 상위권 대학을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장점. 단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외국인 전형으로 주로 선발하는 대학이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한국외대, 경희대 정도까지의 선발 인원이 가장 집중되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의 폭이 좁다. 이거고 두 번째는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과도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 전형의 장점은 국내 수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또는 3년 특례 전형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실제 상위권 대학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대학의 폭이 좁다는 점, 두 번째 학과 폭도 좁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의 더 큰 문제, 좋은 대학을 가고 상위권 대학을 가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갔었을 때 대학에 가서 공부에 적응할 수 있느냐, 대학에 가서 다른 학생들과 경쟁해서 내가 학점 취득을 할 수 있느냐. 학점이 좋아야 대학 이후에 과정 취업을 하든 더 공부를 하든 이 과정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막상 대학에 갔는데 현실 공부가 벽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대학 생활이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외국인 전형으로 대학을 결정하게 되어질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참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대학별 선발 인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선발 인원. 외국인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은 없습니다. 정원 외의 선발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12년 특례 전형의 모집 인원과 비슷할 거다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원 인원, 경쟁률에 대한 것도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 전형은 몇 명을 뽑느냐, 몇 명이 지원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과 준비 정도와 적합성이 과연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적합하냐.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봤었을 때 나의 표준학력 지표라든가 내가 고등학교 때 활동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대학에서 너는 될 것 같아. 너는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 정도를 갖추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모집인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위 그래프를 보시면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는 경희대학교가 2022년도 전기에서 303명을 뽑았어요. 그럼 전기에서 3명이니까 303명이니까 곱하기 전기 후기를 합치면 600명이 넘는 인원을 외국인으로 선발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실제 선발 인원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막상 경희대를 가면 정말 외국인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왜? 외국인 전형도 외국인이고 12년 특례이신 분들도 사실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12년 특례에다가 외국인까지 합치면 사실은 경희대학교는 외국인 학생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겠죠. 당연히. 경희대학교가 3명이고요. 그 다음에는 성균관대학교가 263명, 고려대학교가 231명. 이 263명이라는 것은 2020년 전기 모집 인원이에요. 전기. 후기 모집 인원, 후기에 합격한 학생들은 선발한 학생들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후기에 합격한 학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263명에다가 곱하기 2배를 생각하시면 약 500명이 정도 넘는 인원을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500명이 넘는 인원은 되게 많은 인원이에요. 정말로 아주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12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자, 그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연세대학교를 한번 볼까요? 연세대학교 2022년도에 선발 인원이 137명, 2021년도에 선발 인원이 343명, 2020년도에 선발 인원이 175명이죠. 자, 눈에 띄게 보이는 점들은 뭐냐면 해마다 선발하는 인원이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바로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원 외 선발의 특징이다. 이 점을 꼭 알아야 돼요. 정원 외 선발의 특징을 이해해야 된다. 자, 우리가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쓸 때 많은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자, 외국인 전형으로 몇 명의 원서 지원을 했지? 지원 현황이 뭐지? 경쟁률이 얼마나 되지? 몇 명이 지원했지? 이거 관심을 갖고 두 번째는 그런데 대학이 몇 명을 뽑지? 해마다 몇 명을 뽑지? 이런 거 관심을 갖는다고 그래. 또 예를 들어서 연세대나 서울대나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외국인 학생들의 스펙이 어느 정도 될까?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지만 중요한 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경쟁률이다, 합격생의 스펙이다, 몇 명을 뽑는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원 외 선발은 적합성이 중요하다. 적합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과에 적합한 학업적 역량과 준비 정도를 갖추고 있느냐. 이걸 꼭 알아야 되고 갖추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서류에서 보여줘야 되고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줘야 되고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는 면접에서 이를 보여줘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가 2022학년도에 263명,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가 303명, 외대가 한 50명 정도 뽑고요. 서강대학교가 한 78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전형의 선발 인원은 꽤 많은 인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2021학년도, 2022학년도에 외국인 전형의 선발 인원이 다소 주춤했다 한다면 이번에 2024학년도는 코로나가 거의 다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그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 전형은 거의 모든 대학이 서류평가 전형이거든요.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경희대학교하고 한국외대 두 개의 대학만 면접을 보는데 이 면접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서류평가다. 서류평가로 합격생을 고른다. 그럼 서류평가는 도대체 뭐야?
첫 번째, 서류평가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학업 역량이에요. 학업 역량. 당연히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 공부를 충실히 했느냐, 또 거기에 걸맞는 학업적 역량이나 가치를 인정받았느냐, 이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는 GPA 성적이나 표준학력지표라고 하는 SAT나 IB 디플로마나 AP나 ACT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 토플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HSK 성적이나 JLPT나 공인어학 성적, 그리고 국내에 다니고 계시는 외국인들,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부분들은 국내에 계시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 성적이 나와있죠. 이게 바로 학업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이라는 얘기는 학과 적합성이라는 얘기예요. 학과 적합성. 내가 영어 영문학과를 가려고 해. 그럼 영어 영문학과에 가려고 하면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학업 역량이 뭡니까? 영어 구사 능력이죠. 당연히 영어 구사 능력. 나는 영어 영문학과를 가고 싶은데 토플 성적이 없네. 가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는 게 학과 적합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 그럼 경제학과에서 중요한 과목은 뭡니까? 결국은 수학이죠. 캘큘러스나 아니면 마스메틱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 성적이 중요할 거고, 내가 만약에 컴퓨터 공학과를 가고 싶어 라고 하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수학교과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생명과학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런 전공 적합성이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내에 계시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쵸? 국내 외국인 중에서는 초등학교 때 한국에 오신 분들, 중학교 때 오신 분들, 고등학교 때 오신 분들, 또는 초등학교 이전에 또 한국에서 태어나신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현재 국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외국인 전용으로 선발하게 되어질 때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외국인들 100% 부모, 학생 부모 외국인이면서 학생이 한국에 거주한 적이 없이 현재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거주하는 외국인들보다는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보낸 외국인들을 선호해요. 왜 선호하냐면 첫 번째, 한국어 구사 능력에 문제가 없다. 두 번째, 한국의 유학 생활에 충분히 적응이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공부를 많이 시켜요. 공부를 많이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신 분들이 실제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를 갔었을 때 외국에서 유학을 온 사람들보다 실제 학업적 성취도라든가 공부에 대한 이해가 빨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보내시는 외국인들이 외국인 전용으로 상위권 대학을 가거나 의대를 가거나 약대를 갈 때 유리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돼요. 자,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외국인 전형이라는 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거친 외국인과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거친 외국인과 봤을 때 뭐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계시죠. 야, 국내에서 초중고를 거치신 외국인들은 사실 외국인이라 볼 수 없지. 왜?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다 다니고 외국물 안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정말 공부하고 외국에서 쭉 유학하신 외국인들이 진짜 외국인이니까 대학이 그런 분들을 더 수용할 거야. 더 많이 뽑으려고 할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국내 대학에 가는 학생, 부모 모두 다 외국인의 자격을 갖추신 외국인들이 한국 유학생활에 적응하는 면, 두 번째, 대학의 공부에 적응하는 면, 세 번째는 외국과 한국의 학력의 격차를 고려하게 되어졌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재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이다. 고등학교 2학년이다. 현재 중학생이다. 나는 외국인이다. 그리고 국내에 있다. 나는 국내 대학을 가려고 한다. 이러면 뭐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 학교생활기록부가 정말 좋거든요. 왜 정말 좋냐면
내가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을 가려고 한다? 그럼 외국은 서류가 뭐가 있습니까? 기껏 있어봤자 트랜스크립트 성적표 한 장 있는 거예요. 성적표. 그쵸? 그리고 학교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회도 별로 없어, 동아리도 별로 없어, 리더십도 없어, 봉사활동도 없어. 이러다 보니까 사실 증빙할 만한 서류가 없어요. 서류가. 내 우수성을 나타낼 만한, 학과적 적합성을 나타낼 만한.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 전형에서 중요한 게 뭐다? 적합성. 그런데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뭐가 있냐면 동아리 활동이 있어요. 동아리 활동이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죠. 그럼 동아리 활동이 만약에 진로에 맞게 잘 작성이 되어져 있다. 나는 의대를 가고 싶은데 동아리를 생명과학 동아리를 들었다. 그럼 대학에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너는 의대를 가고 싶고 생명과학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탐구 활동을 진행했구나. 너는 훌륭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동아리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 활동, 학교에서 진행하는 자율활동, 또 학교에서 진행하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과 관련된 거. 더군다나 세특은 한 과목당 500자씩 글자 수가 적혀져 있고 독서 활동의 항목은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지지만 학교 생활 기록부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독서 탐구예요. 그렇죠? 독서 활동.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꼭 외국인이고 내가 국내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학생부의 종합적인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자, 내가 외국인인데 국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내신 성적이 6등급이야. 아, 성적 너무 안 좋아서 이 성적으로 어디 대학을 가? 라고 생각하지만 국내 내신 6등급이 내가 만약에 인도를 갔다고 생각해봐요. 인도. 홍콩을 갔다. 러시아를 갔다. 또는 남미를 갔다. 그러면 국내에서 내신 등급 5등급, 6등급을 맞아도 내가 콜롬비아를 가거나 브라질을 가거나 아프리카를 가거나 미국을 가면 대부분 성취도권 평가 A, B, C, D에서 A나 A, B를 맞아요. A나 A, B를.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A, 그럼 무슨 성적입니까? 좋은 성적이죠. 좋은 성적. 그렇죠. 하지만 이만큼 국내가 외국보다 내신 성적을 따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더군다나 내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들보다 당연히 한국의 교육과정을 따라가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신 성적을 막 4등급, 5등급, 3등급, 2등급을 맞으면 야,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을 성취했다. 또 이 수준을 다른 나라의 학력 지표와 비교할 때 라고 생각하면 우수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내신 성적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비교과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 비교과. 왜? 외국인 전형은 정원의 선발로 적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외국인 분들 중에서도 국내 입시를 잘 이해하시고 외국인 전형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학생부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전혀 관심 없이 그냥 학교만 다니시고 학생부 관리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재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국내로 와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외국에서 공부하시고 국내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장점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학별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대학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어지면 지원 자격은 당연히 2024년 2월 28일까지 지원 자격 졸업 예정되어지신 분들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서울대학교는 서류평가 100%로 선발합니다. 서울대학교의 화상면접을 진행하는데 화상면접은 뭐에서만? 12년 특례에서만. 외국인 전형은 화상면접을 진행하지 않아요.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게 되어지고 어학능력 입증 서류를 외국인 전형은 모든 대학에서 요구합니다. 12년 특례는 서울대는 있지만 고려대나 성균관대 같은 학교들은 어학능력 입증서를 폐지를 했어요. 12년 특례는. 하지만 외국인 전형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으로 국내 대학 가려고 한다. 그럼 꼭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토픽 성적. 한국어 구사 능력을 보여주는 토픽 성적, 그렇지 않으면 토플 성적, 영어 능력을 보여주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토플도 필요도 없고 토익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왜? 한국어 구사 능력을 충분히 입증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토플도 있고 토익도 있다면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자, 서울대학교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토픽이 3급이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토플 IBT 80점, IELTS 6.0, 테스트는 269점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고, 자기소개서와 수학계획서를 서울대학교는 2024학년도까지 제출합니다. 2025학년도에는 폐지가 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제가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울대학교는 해마다 선발할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022년도에 보면 12명, 8명, 14명, 36명, 28명이기 때문에 이때 좀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모집 인원이 좀 줄었고요. 올해 2024학년도로 가면서는 보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한 30명 정도나 40명 정도 되는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도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모집 인원이 가장 많았죠. 343명. 결국은 코로나가 풀리는 시점, 바로 이 시점이기 때문에 2024학년도, 2023학년도의 입시 결과 외국인 전형의 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연세대학교는 외국인 전형을 3개의 전형으로 분리해서 선발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인 전형. 두 번째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전형의 외국인, 글로벌 인재 전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전형을 나눠서 선발하게 되어지고요. 전형은 달라도 공통적인 건 서류평가 100%. 다시 말하면 서류로만 학생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면접 안 보고. 그럼 서류가 중요하겠죠.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은 당연히 서류라고 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서류 작성하는 거, 기타 활동 증빙 서류에 들어갈 증빙 서류 작성하는 거, 또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거,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데, 일단은 2024학년도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기로 결정되어진 학교는 서울대학교고요. 다른 대학교는 얼마나 몇 개 대학이 자기소개서를 쓸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2024학년도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야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대부터 먼저 작성하시고, 작성하시면서 다른 대학 결정되면 추가적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픽 성적이 어떻게 되냐면, 토픽 성적표 또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성적 및 재학증명서, 국내 대학 어학원 한국어교육원 재학증명서 또는 그 외에 한국어 능력 성적 증명 제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외국인 전형으로 난 토픽 성적 없다, 토플 성적 없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도 서류평가 100%이고요. 어학능력 입증 서류에서는 토픽 성적 소유자, 등급은 중요하지 않죠. 또는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 정규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 또는 토플 IBT 성적이거나 아카데미 IELTS 공인 영어 성적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고등학교 종과정을 이수하신 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없어도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연세대학교 그렇고요. 다음으로 가면 성균관대학교 가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보시면 성균관대학교는 서류평가 100%, 모든 대학이 서류평가 100%예요. 외국인 전형은 현실적으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국내 대학을 가려고 한다는 것을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면접을 보기가 어렵죠. 면접을 본다면 화상 온라인 면접 정도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면접을 보지 않고 면접을 보는 학교는 어디다? 경희대학교, 한국외대.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경우는 의대나 치대나 약대, 한의대, 수의대 같은 데서만 면접을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영어 트랙인 경우, 한국어 트랙인 경우에는 한국어 시험 토픽 급수를 꼭 제출하셔야 되고요. 영어 트랙인 경우에는 공인학 성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토플이나 탭스나 토익이나 IELTS 같은 거. 토플은 모든 대학들이 반영하는데 토익은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 반영해주지 않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어학 공부를 하게 되어진다면 토플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외국인 전형 2024학년도 전기의 모집은 7월부터 시작한다. 그쵸? 7월, 8월, 9월, 10월 달까지 해서 폭넓게 벌어지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준비해야 되고 외국인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쟁률, 합격자 스펙, 또 몇 명을 뽑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적합성. 내가 과연 어느 대학, 어떤 학과에 적합성이 있느냐. 대학에서 볼 때 얘는 괜찮겠어. 이 학생은 선발해도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 대학과 학과 결정을 잘해야 되고 서류 준비를 잘해야 되고 원서 접수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면접을 잘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국내 고등학교에 다니시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중에 외국인이라면 훨씬 더 유리하다. 학생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의 비교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내가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또는 의학계열의 원서 지원이 합격이 가능하다는 점 꼭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하이퍼리뷰에서는 외국인 전형과 관련돼서 입시 컨설팅 진행합니다. 지원, 대학, 학과 결정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연관 컨설팅 말씀을 드렸죠. 학생부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세부능력의 특기사항, 독서활동, 수행평가 등 이런 적합성이 강조되어지는 이런 연관 컨설팅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수업이나 또는 원서 지원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4학년도 외국인형 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프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